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소나타가 출시됐습니다. 오늘 막 출시됐는데요. 이제 굳이 역사를 따지면 8세대 소나타가 되겠죠. 1985년에 태어나서 이제 국민차의 반열에 올라선 소나타가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현장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 차를 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장착한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아주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탑재했고요. 또한 중형 세단에 걸맞는 정도의 성능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다음 주에 열릴 서울 모터쇼에서 할 얘기도 조금은 남겨놓은 듯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1.6 터보 모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신형 소나타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건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확보했는지 직접 움직이면서 달리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형 소나타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도어 오픈 시 운전자가 누군지 식별해 그 운전자에 맞게 IMS, AVN 설정,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 등이 지정된 프로필과 연동됩니다. 화면 AVN은 HD급 고해상도 10.25인치 LCD를 적용해 사이즈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OTA 기능을 탑재해 최신 지도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운전자 전면에 보이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죠? 고해상도 TFT LCD를 활용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소나타는 전자식 변속 버튼을 적용해 실내 수납 공간을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전자식 변속 버튼입니다. 기존 룸밀러에 부착돼 있던 하이패스 장치를 오버헤드 콘솔로 옮겨서 이전에 비해 오버헤드 콘솔에는 후석 승객 감지 센서가 내장돼 후석 동승자의 방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버헤드 콘솔에 배치되어 있는 빌트인 캠 버튼을 짧게 눌러주십시오. 작동이 되면 초록색 불이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영상 녹화 버튼으로 짧게 한 번 누르면 전후 10초씩 총 20초간의 이벤트 영상이 녹화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는 직접 이 버튼을 눌러 이벤트 녹화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길게 3초간 누르면 타임랩스 녹화 기능이 실행됩니다. 이번 소나타에서 가장 큰 특징이죠. 주간주행등 크롬 라인이 주간주행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크롬 라인이 들어오다가 주간주행등 LED 라이트로 변해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소나타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로 라인이 강조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고요. 카메라가 이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헤드램프 밑으로 이런 라인과 각을 주고 있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자, 피제로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 235, 451, 18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 타이어로 명성이 자자한 피렐리인데요. 소나타에까지 이제 이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이제 열린다는 거죠. 자, 연비 이 차 18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13.0km/L의 연비를 확보를 했고요. 아주 날렵하게 마감된 뒷부분이죠. 트렁크 리드가 리어 스포일러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 안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일부가 리어 윙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일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위에 6개 에어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나타 레터링 들어와 있고요. 트렁크 윗부분에 철판 있군요.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아마 응급구조 킷, 더 모빌리티 킷
같이 들어와 있어서 펑크가 났을 때 긴급 대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군요. 자, 이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잔잔하게 돌아가는 2.0 CVVL 엔진이 들어와 있는 엔진룸입니다. 꽉 차 있죠. 그리고 차축 바로 정확하게 차축 위에 약간 앞으로 쏠려 있나요? 앞차축 위로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엔진입니다. 숨소리가 조곤조곤 하네요. 자, 보닛을 닫고 보니 보닛 위에 이런 라인들 차체 캐릭터를 주는 이런 라인들이죠. 정면 모습. 저는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약간 눈매가 처진 눈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헤드램프의 라인이 이렇게 아래로 살짝 라운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약간 처진 눈매를 생각나게 합니다. 좀 우울해 보인달까요? 좀 인자한 모습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번 소나타에서는 뭐니 해도 이 라인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 보면 도어가 상당히 묵직하네요. 도어의 느낌이 상당히 묵직한 도어의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 그리고 10인치의 센터페이시아의 AVN 모니터입니다. AVN 화면에 보면 이렇게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금방 후방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소나타에서 가장 자랑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게 이제 빌트인 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블랙박스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시프트 바이 와이어, 전자식 변속 버튼,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스 오디오 들어와 있습니다. USB 포트,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에 7m 정도 차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지 않고 이 버튼만을 조작을 하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데 주차한 경우에 타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주차시키고 다시 차에 타기 전에 차 밖에서 차를 꺼내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앵글을 좀 본다는 사람이 말이야. 자, 홀드. 자, 후진. 오른쪽. 오, 핸들 트네. 핸들도 쳐러 잘 틀어. 아, 핸들 틀어서 들어가네. 네, 트네. 오케이. 사람이 없는 거. 네, 뒷좌석입니다. 자세를 잡으면, 똑바로 잡으면 이런 정도의 자세가 되죠. 무릎 앞으로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한 2개 반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중형 세단이죠. 패밀리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차의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입니다. 여유 있는 공간 그 자체가 필요한 차죠. 또한 여유 있는 공간, 공간이 주는 고급감 또 중요할 듯 싶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환하죠. 아주 밝은 청량감, 환한 그런 그 기분 좋음, 이런 부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그 밝은 계열의 컬러를 적용한 가죽 시트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겠죠. 보기에는 좋은데요,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때 탄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오염된 물질에 묻고 젖고 하나 커피를 쏟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밝은 그 가죽 시트를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좋겠지만 내 차를 살 때 이런 밝은 컬러를 선택하기는 사실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그 의지도 필요할 테고요. 어쨌든 보기는 좋습니다.
자, 차창. 아이고, 차창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닫힙니다. 이건 좀 실망인데요. 그래도 중형세단의 최고급 트림에 원버튼이 안 된다는 것, 원가 절감 때문에 이랬을 거라고 뭐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만, 아낄 때 아껴야죠. 이거는 좀 아닌 듯 하고요. 이렇게 이제 햇볕 가리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창 버튼 앞으로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은 손바닥 3분의 2 정도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솟은 센터 터널은 아무래도 뒷좌석 가운데 공간을 제약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좌석은 아무래도 좀 불편한 좌석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좌석을 포기하고 암레스트를 내려서 좀 편하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스키스루로 이용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더 만나게 됩니다. 도어 패널에 이런 크롬 라인, 대시보드에도 보면 크롬 라인이 있고요. 차체 안팎에서, 차체 안과 밖에서 이런 그 크롬 라인을 적절하게 아주 센스 있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누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밀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쇼퍼 드리븐 카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너석이 있을 때 오너 자리를 좀 더 편한, 오너 자리에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수석 시트를 뒤에서도 조절해 주는 그런 버튼들인데요.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 차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사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런 차가 이렇게 원버튼이 안 돼? 원버튼으로 차창을 내리는 게 안 돼? 약간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지붕 폼, 제법 신경 쓴 재질을 적용을 했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폼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각적으로도 그렇지만 촉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B필러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은 같은 컬러지만 재질은 다르군요. 약간 좀 더 하드한 플라스틱 재질에 가까운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 80 정도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움직임이 편안합니다. 바람 소리도 거의 없고요. 시멘트 도로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아주 작게 들리는 정도의 소음뿐입니다. 속도, 아까 이제 쭉 오면서 고속주행도 계속 이어왔는데요. 고속주행 상태에서도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상당히 속도 대비 체감 속도가 많이 낮았다. 또한 차체의 흔들림도 노면의 충격을 상당 부분 걸르고 나서 승객에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출렁출렁 차체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느낌이 전달되는 충격의 총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뒷좌석에서 엉덩이를 통해 느끼는 어떤 그 차체의 진동, 흔들림의 느낌, 괜찮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뒷좌석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운전석에서 이 차를 운전하면서 시승의 느낌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네,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꿨다지요. 신형 소나타 드디어 이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환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자, 스티어링을 먼저 체크를 하죠. 자,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중형 세단 하면 스티어링을 3회전 정도가 아주 모범적인, 가장 보편적인 조향비였는데, 이제 2.5회전으로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봐도 괜찮을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죠. 글로벌하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세단이라고 봐도 좋은 그런 차입니다. 세대 구분을 하자면 8세대 모델이 되겠고요. 자,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고 이제 디자인 컨셉을 현대차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전 세대 플루이딕 스컬프처라는 컨셉이 또 있었죠. 이번에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좀 뭔가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쉽게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 크기 이제 좀 더 길어졌고요. 낮아졌습니다. 휠베이스는 좀 더 길게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넓히는데 또한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좀 더 유리한 그런 체형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자인 보면 뭐니 해도 헤드램프를 감싸고 있는 크롬 라인, 거기에 이어지는 주간 주행 등 크롬 라인이 주간 주행 등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라이트만 켰을 때 드러나는 어떤 강한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의 디자인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디 측면을 지나는 라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뒷부분 루프 라인을 따라서 트렁크 리드로 이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유려하게 뽑아졌고요. 특히 트렁크 끝단의 디자인 마감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12.3인치로 계기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기판에는 이런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 드라이버 어시스트 뭐 이런 장치들 들어와 있고요.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과의 연동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은 5단계, 타이어 공기압, 드라이브 모드는, 자, 드라이브 모드 한번 볼까요?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네요. 자, 스포츠, 아이고 대단합니다. 커스텀, 그래픽이 화려한데요. 스마트, 에코, 5개의 주행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 카카오 아이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음성 명령. 네, 말씀하세요. 주변 주유소,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세요. 에어컨 강하게, 5단계 바람 세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에어컨까지, 그러니까 송풍 장치까지 음성 명령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버튼 누르고 대화하듯이 명령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 에어클리너, 송풍 장치들 준비되어 있는데, 공기청정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열 스티어링 휠 히팅 장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 3단계, 냉풍 시트 3단계. 하나의 버튼으로 열선과 냉풍을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유럽 차들 보면 냉풍과 열선이 같이 작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이 불가능해지죠. 좀 더 합리적인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는 이 차를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얘기죠. 바퀴 달린 핸드폰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 I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좀 더 운전자에게는 편리한 기능들을 선사를 할 테고요. 길게 보면 자율주행 차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하나의 단계를 지금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 전해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자, 편안한 주행, 국도 달리고 있습니다.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 잘 흡수해주고 있고요. 우회전 깜빡이를 켜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의 시야가 사각 없이 들어오죠. 세상 참 많이 좋아졌고 편해졌다라는 게 이래 소나타를 타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결국 소나타의 진보, 발전, 우리 사회의 발전이 아닌가 싶은 게요, 스탠다드죠.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표준으로서 소나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5년도 처음 이제 소나타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중산층의 꿈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소나타는 중산층들이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런 현실 속의 차가 됐다 싶고요. 하지만 그 차의 기술의 발전의 정도를 가늠해 보면 천양지차죠.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나타는 2.0 가솔린 엔진을 먼저 출시를 했지만 하반기에 하이브리드 그리고 1.6 터보 모델도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모터쇼에서는 이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들을 다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고요.
스마트 크루즈를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차로 유지 지원,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거의 반자율 운전, 에이다스 시스템을 이용한 반자율 운전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걸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이 에이다스 기술은 업계에서 상당히 앞선 수준에 속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요,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차로를 넘지 않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반응, 그리고 차를 조절해 나가는, 차를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수준 등이 다른 수입차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때로는 현대차보다 못한 수준을 선보이는 브랜드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다스 시스템에 관한 한 현대기아차의 기술은 업계 톱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탑 레벨에 올랐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2.0 가솔린 엔진의 출력은 160마력이죠. 중형 세단의 어떤 그 기본 플랫폼으로서 뭐 이 정도면, 160마력 정도면 뭐 충분하다라고는 못하겠죠. 괜찮다 싶은 정도의 힘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급의 차들을 시승할 때 늘 편하게 하는 얘기, 무난하다, 무난함이 생명이다. 참 그 의미 없는 심심한 말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떤 중형 세단이 가져야 하는 숙명 혹은 수행해내야 할 임무, 역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빠 혼자만의 차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모두 함께 타서 움직이는 패밀리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무난함이 중요한 거죠. 아주 팡팡 터지는 힘을 아빠 혼자 즐기면서 달린다고 한다면 난리 나겠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중형 세단이라고 한다면 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 되겠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차 2.0의 160마력, 배기량에 비해서는 워낙 요즘 다운사이징이 흔한, 만연한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배기량에 비해서 힘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고 탓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스포츠 모드인데요,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보는데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이다 싶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툭툭 밟아보는데 가속 페달을 뗄 때 반응이 오기도 하고요. 자,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바닥같이 그냥 밟히네요. 그나마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는 즐거움을 즐길 수는 있겠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있어서 스티어링 휠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있기만 해도,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얹어 놓는 정도로만 쥐고 있어도 스티어링 휠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네요. 저희는 이런 부분 늘 시승차마다 겪게 되는 부분이어서 크게 새로울 건 없겠습니다만, 일반 운전자들이 특히 이런 부분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속 90에서 100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서스펜션은 정확하게 차체를 잘 지지해주고 있고 노면의 어떤 그 굴곡을 잘 읽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상당 부분 걸러서 전해지고요. 자, 전방 충돌 경고 이렇게 나오고 제동까지 개입을 하죠. 안전에 관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걱정은 상당 부분 덜어내도 될 것 같고요. 의도치 않게 운전자가 아차 싶어서 놓치는 부분 혹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에이다스 시스템, 자동차가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빈틈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조수, 어시스트를 하나 데리고 운전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엔진 사운드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튜닝된 소리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할 때 이 정도 소리가 올라옵니다. 자, 후륜 구동도 아니고 사륜 구동도 아니고
앞바퀴 꿀림이어서 고속 주행에서 어느 정도 차체 흔들림, 떨림 뭐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극한적인 속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차체를 제어할 만한 그런 정도를 보여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오버헤드 콘솔이죠. 조명, 실내등 스위치들이 있는 안쪽에 이제 하이패스가 내장되어 있어서요. 오버헤드 콘솔에 하이패스가 있어서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도 훨씬 이 앞에 있었던 것보다 잘 정돈을 시켜 놓은 거죠. 앞에 이렇게 어지럽게 있었던 데 비하면 있는 듯 없는 듯 안쪽에 오버헤드 콘솔을 만들어서 카드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상당히 정리정돈을 잘 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시속 100에 가봅니다. 스포츠 모드고요. 자,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활성화되네요. 고속도로 올라오니까 코너에서 혹은 속도 카메라가 있는 데서, 감시 카메라가 있는 데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시속 100km 정확하게 나왔고요. RPM 2000에 딱 고정이 되네요. 자, 6단 변속기죠. 5단, 4단, 3단까지 떨어집니다. 6단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바꾸면 시속 100에서 역시 RPM 2000 정도 커버를 하네요. 스포츠 모드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RPM을 유지를 합니다. 오늘도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요. 여럿이서 같이 타다 보니까 쫓기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터널 안에서는 제법 바람 소리가 제법 크네요. 같이 달리는 차들, 노면의 잡소리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터널 안에서 한 대 뒤섞이면서 터널 안에서는 아무래도 소리가 좀 더 들어오는 듯 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함께 달리는 후방 뒷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빌트인 카메라가 차 안에 카메라를 이미 공장에서부터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블랙박스를 따로 장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블랙박스가 차 안에 달려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 얼마냐? 스마트와 프리미엄 트림이 있습니다. 스마트가 2346만원 서부터고요. 프리미엄 트림은 2592만원 서부터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최고급 모델이 인스피레이션 트림인데요. 3289만원, 기본형 2000만원대, 최고급형 3000만원대, 3000만원 중반, 적절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요. 컴포트 모드, 주행 모드 사이에 아주 분명한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를 나서 5개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커스텀, 컴포트, 에코, 스마트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운전자가 어떤 차체의 반응으로 알아채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그 디테일하게 5단계로 나눈 게 아니라 스포츠, 노멀, 에코 단순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 영역 구분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중형 세단을 보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일단 성공한 차가 아닌가 싶고요. 성공했다기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의 처음 디자인이 공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 뭔가 좀 설레는, 이 차 좀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가슴 설레임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능 면에서 160마력이 보여주는 이 차의 성능, 그렇게 고성능은 아니고 딱 좋은 정도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2.0 가솔린 모델이 이제 기본형의 역할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위아래로 펼쳐지는 화려한 라인업을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있고요. 1.6 터보가 있을 테고요. 2.0 터보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테고요. 지금 당장 오늘 타본 이 차 소나타의 느낌은 성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너무 기본적인 스타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소나타의 화려한 변화, 라인업의 확장을 기대해 보면서 2.0의 어떤 그 주행 성능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비는 이 차 18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연비 13.0km인데요. 지금 주행 계기판이 알려주는 연비는 9.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승차고요. 뭐 이제 이 차 아직 길들이기가 덜 된 아주 새 차이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속주행을 또 적잖이 했고요. 이 고속에서도 상당히 탄력 있게 가속을 이어가네요. 자, 고속주행 나가는데요. 야, 잘 달리네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잘자잘하게 흔들리던 차체가 점점점 흔들림이 증폭되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극한적인 속도에서 차체 흔들림이 많이 커집니다. 바람 소리도 커지고요. 일상적인 주행 영역이라고 한다면 크게 거슬릴 게 없지만 좀 작정하고 달릴 때에는 조금씩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타이어가 좀 오버인 듯한 생각도 들고요. 이 정도 성능인데 굳이 피제로 타이어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파워트레인과 변속기 하체 뭐 이런 부분에서 언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2.0인데 160마력 6단 변속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렐리의 피제로 타이어를 끼웠다고 한다면 그 정도야? 그렇게 자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달리다 봐.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조금 미스매칭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뭐 중형 세단으로서의 소나타 그렇게 뭐 드립다 달리고 쏘는 그런 차는 아닐 테니까 말이죠. 약간의 성능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타이어를 다운그레이드 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렐리 타이어가 상당히 고성능을 지향하는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성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피렐리 타이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단도직입입니다. 6단 변속기는 아무래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8단, 9단, 심지어 해외 브랜드에서는 10단 변속기까지 적용이 되는 시대인데요. 6단 변속기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6단 변속기도 어떤 흠 잡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어떤 뒷모습을 보면 아주 날이 선 각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리어램프가 있는 부분이 날카롭게 아주 송곳처럼 날이 뾰족하게 서 있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트렁크를 연체로 뭐 짐을 싣다 내리다가 누군가 어디 부딪히는 일이 꼭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디자인을 좀 포기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게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어 컨비네이션 부분은 좀 손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나타가 이렇게까지 변해왔습니다. 이제 중형차의 표준이 다시 바뀌는 거죠. 적어도 한국에서는 소나타가 중형차의 표준이겠지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세단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일 테고요. 무슨 얘기냐, 이제 중형 세단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나아지고 풍요로워졌음을, 그리고 좀 더 디지털화되어 있고 기계적인 자동차의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소나타가, 신형 소나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나타의 진보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걸,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구나 라는 걸 이제 소나타를 타면서, 소나타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번갯불에 콩고 먹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자단 단체 시승 통해서 신형 소나타 아주 잠깐이나마 느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